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만나는 유핑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는 그동안의 투기를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았다. 이게 옳은가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요, 부동산을 가지고 돈을 벌고, 주식으로 돈을 벌고, 코인으로 돈을 벌고, 또 읽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또 이런 것에 대한 창피함이나 이런 것이 없이요, 마치 당연한 선택인 것처럼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투기라는 부분이 옳지 않다. 이것은 도박과 다름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된다. 최근에 보면 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죠.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올랐죠. 박근혜 정권 중후반부부터 시작해서. 그러다가 요 근래 몇 달 동안 폭락하기 시작하면서 사회 전체가 그야말로 부채 위기와 그리고 금융사들의 부도 등을 지금 맞고 건설회사 등도 다 망하게 생긴 꼴로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내년에 경제가 또 저성장으로 완전히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집값 폭락 쇼크가 오래 간다라는 이야기까지 등장을 하고, 그동안에 집값이 오르는 동안 이 좌우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정치인과 또 그 집값이 올라서 돈을 벌었던 투기가 가능한 계층에 있던 사람들이 다 환호를 불러왔습니다. 이제 집값이 내려가면서요, 마지막에 이런 이 부동산 투기 게임에 뛰어들었던 사람, 주식 코인 투기 게임에 뛰어들었던 20, 30대 그리고 사회적 저소득층 등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기의 몰락의 결과는 한국 사회에 엄청난 교훈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죠. 70년대, 60, 70년대 개발 과정을 통해서 강남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 80년대에 이제 누구나 다 내 집 마련, 아파트가 보편화되면서 그야말로 이 아파트가 투기의 수단으로 80년대 말에 등장하고, 그러면서 IMF를 거쳐서 그 이후 2000년대 들어서는 아파트라는 것은 중요한 이 재산 정식 수단으로 등장했습니다. 그 보조수완 수단으로 등장하는 것이 주식이고, 또 그 다음에 뭐 요즘은 코인이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아파트와 땅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 이 나라에 넘볼 수 없는 상류층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한마디로 노동소득을 취하는 사람은 평생 가봤자 살기가 빠듯한 데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것이 보편화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런 투기가 영원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 왔고, 또 언론이나 이런 여러 미디어들이 이런 것들을 부채질하면서 영끌이니 뭐 비투니 하면서 바람을 잡아왔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붕괴되고 빚과 이자만 남으려고 하는 상황. 지금 엄청나게 금리 인상으로 고액의 이 이자가 지금 남아있죠. 늦게 부동산을 막차 탄 사람들은 아마 절망적인 상황으로 빠져드는 하우스푸어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투기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자, 성장사회가 될 때는 투기가 판을 칩니다. 과거에 1929년 대공황 때도 당시 대공황을 다룬 여러 책들을 보면 특히 대표적으로요, 에드워드 천슬러의 저서 금융투기의 역사를 보면 당시 미국이 투기적 광기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영원히 이 수익률을 기존 산업에서 늘려갈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투기에 빠져들고, 그러면서 투기는 자기에게 엄청난 소득을 안겨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로 끝나도 또 인간은 과거의 교훈을 잊지 못하고 또 투기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금융은 항상 금융 투기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대공황 때도
엄청난 불로소득을 가져줄 것처럼 착각을 했죠. 그래서 금융투기의 역사라는 책의 원 제목이 뭔가 하면 악마는 가장 뒤에 사람을 데려간다. 즉 마지막에 투자한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지금 악마가 두들겨 잡는다는 거죠. 그렇죠. 투기도 막차 탄 사람부터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동작 빠르고 정보 빠르고 눈치 빠른 사람이 살아남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미국은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 경제가 끝없이 번영할 것이라는 확신과 또 거기에 따르는 이 차입 투기, 빌려서 투기하는데 모두가 눈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 피처 제랄드의 소설 위대한 개츠비를 보면 그 1920년대의 흥청망청이 잘 묘사되어 있지요. 자, 그런데 끝없이 번영하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은 다 결국 투기는 거품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투자한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자본주의의 역사는 투기의 역사고, 그래서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대공황과 같은 이 금융위기를 반복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이제는 인정을 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대공황2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현실에 있어서 이 투기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투기라는 사전적 용어를 보면요,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노려봄,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시세 변동을 예상해 차익을 얻기 위해 하는 매매 거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투기라고 할 수 있는 케이스를 보면 나중에 비싼 값에 팔기 위해 구매하는 모든 행위,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나중에 비싸게 팔려고 지금 쌀 때 사는 행위는 그것은 투기라고 볼 수 있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곧 비싸질 것 같아서 값 살 때 구매하는 모든 행위.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자신이 보유한 무언가의 값을 올리기 위해 분위기를 조장하는 행위. 그러니까 집값 아파트가 올라갈 거라고 틈만 나면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사고 파는 행위, 거기에서 큰 돈을 벌자 하는 행위, 그리고 아파트 분여회나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중심이 되어서 싼 값에 아파트 팔지 말라고 홍보하고 압박하는 행위, 이런 것도 다 투기라고 할 수 있겠죠. 투기가 아닌 경우에는 단순 지분이나 배당을 노리고 구매하는 행위. 만약에 주식을 배당금을 받기 위해 했다면 이것은 주식이 투기가 아니겠죠. 월급 대신 얻은 지분을 매각하는 행위. 자, 물건으로 받고 그걸 갖다가 매각하는 행위니 그것도 투기는 아니죠. 소유자가 돈을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매각하는 행위. 내가 가진 부동산이 있거나 주식이 있는데 내가 뭘 압박을 받아서 돈이 급히 필요해서 매각하는 것은 투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투기 투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투자 기간이 짧으면 투기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가 이제 투자 기간이냐? 주식을 하나 사가지고 장기간 그 회사의 가치가 오르기를 기대하면서 몇 년씩 가지고 있는 사람은 투자자죠. 근데 하루에 수시로 팔고 사는 사람, 내지는 며칠 만에 팔고 사는 사람, 공매도 이런 것들은 다 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철저한 분석을 통해 이익의 안정성과 만족할 만한 수익을 약속하는 행위가 투자이고 이를 만족하지 못하는 행위가 투기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철저한 분석, 그리고 이익의 안정성, 만족할 만한 수익, 이 세 가지를 만족한다면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다수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한편으로 생산성이 있는 분야에 돈을 베팅하는 것은 투자라고 볼 수 있지만 생산성이
없는 것에 하는 것은 투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는 이용 관리할 의사가 있느냐로 구분을 하는데, 내가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살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고 그쪽으로 일부러 이사 가는 것은 투자고, 기존 주택에 살면서 특정 지역 아파트를 빚을 내서 매수하면 이것은 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대다수가 투기지요.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 역대 대통령들 전부 투기를 했죠. 그리고 장관, 총리 대부분이 투기를 하고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투기를 합니다. 한국에는 투기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벌들조차도 저거 회사 주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장난치고 투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식이라는 것이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했고, 정권회사라는 것들도 투기의 이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을 투자라고 우기는 것은 코인을 투자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웃긴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투자의 이 드라마틱하고 스펙타클한 측면에서 더 심해서 그렇지, 코인이나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한국에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상류층들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재산 정식을 하고, 그래서 상류층이라면서 자신의 신분을 즐기고 이럴 때 그렇게 하지 못한 임금 소득에 의거해서 투기를 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의 삶은요, 평생을 가도 나아질 수가 없고, 또 투기꾼들이 만들어 놓은 부동산 폭등에 의해서 자기 집조차 없이 고생하며 살아갑니다. 자, 이 투기 사회는 끝이 오기에 마련이에요.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면 노동의 종말, 소유의 종말 같은 책을 써서 인류 문명의 미래를 예견해온 이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이 학자가 있죠. 그 사람은 이제 효율의 시대는 끝이 났다, 회복력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투기도 일종의 이 효율, 가치 효율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면서 앞다퉈 왔지요. 그 대가가 지금 이제 우리가 겪을 대공황2입니다. 대공황2는요, 아주 장기간으로 오랫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경제적으로 철저히 파괴하고 해체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투기로 인한 부채가 그야말로 얼마나 무서운지 이 교훈을 던져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우리 사회는 투기가 아닌 그야말로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의 사회로 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여태까지는 투기하는 사람이 승자였습니다. 그래서 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그 비판하는 사람을 마치 자유시장 경제를 비판하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비난을 하고 매도를 하고 심지어 자파라고까지 해왔습니다. 저 황장수는 이 투기에 대한 굉장한 비판을 해온 사람인데요. 그래서 제 평생에 투기라고는 하지 않았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구하고요, 지금 우리 사는 세상에서는 투기하는 자들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가치가 맞는 것처럼 치부되어 왔지만, 저는 오랜 저의 이 투기하고의 싸움에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투기가 휩쓸고 가고 난 뒤 그 폐허는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이제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야 될 삶으로 귀결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시기에 각자 자기 스스로 나는 투기에 얼마만큼 깊숙하게 관련이 됐는가 한번 돌이켜 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 투기가 과연 내 삶에 무엇을 남겼는가, 우리 사이에 어떤 꼴이 벌어지고 있는가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Man, I ain't saw the
현우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밀은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you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퀵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